건축구조 청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원적이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 우리 390페이지 보시면 3번 13번 유도등 설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유도등은 피난 설비에 속하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유도등은 화재 시에 자, 이쪽으로 가야 돼라고 어떤 그 불빛으로 어떤 우리 사람을 피난할 때 도움을 주는 설비가 바로 여러분 유도등 설비예요. 문제는 그러면 너 유도등 같은 경우는 화재 시에 만약에 상시 전원, 즉 한전에서 전원이 공급이 안 될 때 얘가 뭐 대체 전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축전지 설비를 갖춰야 돼요. 여러분 축전지 설비라는 얘기는 충전지해야 돼요. 말 그대로. 그래서 평상시에는 전원으로 충전하고 있다가 이게 전원이 차단되면 이걸 배터리로 써먹어야 되는 거죠. 야, 그러면 너는 축전지인데 그러면 이거 용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요. 용량은 기본적으로 최소 20분 이상 방전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돼요. 제가 그랬죠. 소방 어떤 시간 개념을 할 때 항상 20분 이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가지 유도등 설비의 종류들이 있어요. 종류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피난구 유도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통로 유도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통로 유도등이 있냐면 이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복도에서는 복도 통로 유도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실에 천장에 설치하는 거실 통로 유도등이 있고, 그 다음에 계단에 설치하는 계단 통로 유도등 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여러분 작용이 되는 게 예, 표시 방법입니다. 표시예요. 자, 표시는 바탕은 무슨 색으로 하고, 자, 표시 색깔은 무슨 색으로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많이 헷갈리면서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자, 여러분 피난구 유도등은 바탕은 녹색 바탕이에요. 표시는 백색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통로 유도등은 바탕이 무슨 색이냐면 백색으로 돼요. 그 다음에 어떤 표시는 녹색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잘 보세요. 여러분 피난구 유도등 우리 교재 페이지 391페이지 보면 피난구 유도등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바탕이 무슨 색이었어요? 녹색. 표시는 근데 대부분 보면 이 표시가 사람 표시가 아니에요. 여기 우리 지금 자,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표시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 피난구 도망가는 구멍이 중요한 거지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요 구멍이 지금 무슨 색깔로 되어 있어요? 백색이잖아. 요 대부분 보면 요 사람 색깔 오라. 사람이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도망가는 구멍. 도망가는 구멍 무슨 색? 백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 써죠. 줘도 못 먹는다고. 이게 이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건 자꾸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아, 저건 저거였지라고 빨리 보세요. 그래서 자, 요거 바탕은 반드시 잘 보셔야 돼요. 이 표시 방법 아직 안 나왔는데 바탕은 녹색, 표시는 백색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만약에 화재가 나죠. 가장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불빛이 희미해도 여러분 이 배색이 가장 잘 보여요.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해질 무렵에 파란색 자동차하고 빨간색 자동차가 있어요. 이렇게 어둑어둑해지면 여러분 빨간색 자동차는 검정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오히려 파란색은 더 밝게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어둑어둑해질 때는 파란색 자동차가 사고율이 더 낮아요. 이걸 우리가 자 여러 가지 어떤 현상인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바탕은 녹색이다, 표시는 백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 통로 유도등은 뭐 하는 용도냐면 얘는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이 축전지가 밝혀져요.
이때 그 불빛 가지고 좀 도망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바탕을 갖다가 백색으로 해요. 자, 바탕이라고 적어줄게요. 바탕은 무슨 색이에요? 백색. 그 다음에 표시는 녹색으로 해줘요. 아셨죠? 개념이 달라고 해서 우리 확인을 꼭 좀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설치 간격. 피난구 유도등은 모든 피난구마다 설치합니다. 자, 도망가는 구멍마다 무조건 설치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도 통로 유도등은 설치 간격이 모퉁이 돌아서면 안 보이니까 또는 20m마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거실 통로 유도등도 모퉁이나 또는 자 20m마다 모퉁이 또는 20m마다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 계단은 설치 간격이 어디가 되냐, 모든 계단 참에는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 높이도 존재합니다. 이 피난구 유도등은 여러분 제가 잘못하면 깜깜하니까 머리에 찍을 수 있죠. 머리에 닿으면 아프잖아.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나보다 높이. 그래서 그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항상 1.5m. 그래서 1.5m 이상에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복도 통로 유도등은 밑에 쪽을 좀 비춰줘야 하기 때문에 너무 높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m 이하에 설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실 통로 유도등입니다. 거실 통로 유도등은 얘도 잘못하면 내 머리에 닿을 수 있으니까 최소 1.5m 이상에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단참 얘도 1m 이하에 설치하는 거죠. 이런 조건들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 문제는 여러분 여기 밝기 개념보다도 요 특히 계단 통로 유도등의 밝기는 최소 1럭스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여러분 페이지 392페이지 유도 표지입니다. 자, 유도 표지란 얘기는 지금 얘는 램프가 들어있지만 얘는요 표지판으로 되어 있어요. 램프가 없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램프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깜깜해지면 얘도 어떤 불빛이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흔히 해서 우리가 야광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반사판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그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자, 우리 1번에 보면 설치 위치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계단을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부터 하나의 표지판까지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 위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도 표지는 보통 모퉁이 또는 15m, 기본적으로 모퉁이 돌아서면 안 보이니까 또는 15m 이하마다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표지판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난구 유도 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 유도 표지는 바닥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는데, 자, 세 번째 좀 읽어볼게요. 세 번째, 유도 표지는 주의도도 염록수에서, 주의도도 염록수라고 하는 것은 럭스라고 하는 것은 이 말 뜻이 뭐냐면 정전이 됐을 때라는 뜻이에요. 자, 정전이 되면 깜깜하니까 얘는 지금 불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어떻게 비추냐? 야광 개념이에요. 따라서 발광 후, 자, 60분 후에, 자, 이렇게 된 후에 60분 후에 자,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로 유도표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돼요. 그래서 60분 후에 여러분 몇 m에서요? 20m 떨어진 20m
자, 떨어진 곳에서 자, 요게 있다는 것이 자, 확인이 된 정도의 밝기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네 번째. 그러면 유도 표지의 조도 표지면의 휘도. 자, 유도 표지. 자, 그 휘도는 주의조도 영록수에서 최소 얼마가 되냐면 60분간 발광 후 60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7m 칸델라 이상이 되어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7m 칸델라 메타 칸델라입니다. 요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요 20m. 자, 15번에 여러분 방제센터입니다. 자, 방제센터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어떤 방제실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 가지 그런 소방설비라는데 이런 설비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394페이지 보시면 방제센터 자, 위치 및 구조가 나와요. 자, 1번 건축물 내 한 부분에 위치한다. 이 말뜻은 뭐냐면 그 건물 안에 설치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너는 어디에 설치하냐? 라고 물어보는데 자, 피난층 또는 그 직하 또는 직상층의 위치가 가능하나 가급적 피난층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얘는 어디에 설치하라고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거죠. 방제센터는 피난층에 설치하래요. 세 번째. 자, 비상용 엘리베이터 피난계단과 용이하게 연결되는 위치가 좋다. 이렇게 나와 있죠. 결론. 자, 피난용 자, 엘리베이터와 자, 피난 계단. 자, 이게 연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 화염 및 연기의 영향을 적게 받고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 및 갑종 방어를 구획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5번에 보면 내화 구조를 하거나 자, 문은 갑종 방화문입니다. 문으로 하는 얘기죠. 자, 다음에 외부에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위치가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만 한번 좀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자, 이제는 모두 이제 어떤 소방설비 관련된 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교재 394페이지 문제 2절 가스 설비가 나와요. 자, 가스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종류를 보면 첫 번째 LPG와 LNG 그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 하나 어떤 분 그랬어요. 도시가스. 여러분 도시가스는 이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 게 여러분 도시가스예요. 그래서 자, 우리 교재 보면 먼저 도시가스가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 먼저 도시가스의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도시가스를 LNG와 LPG를 같이 써요. 대부분 도시는 대부분은 LNG를 쓰지만 일부 지역, 즉 석유화공업단지가 있는 뭐 여수, 여천이라든지 또는 울산, 뭐 포항 이런 데는 지금 자, 도시가스를 LPG를 일부 지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도시가스는 기본적으로 이 LNG를 대부분 써서 이 LNG의 단위인 세제곱미터 퍼 아워를 도시가스 단위로 쓰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점이 뭐냐면 도시가스 이 공급 압력에 따른 분류가 나와요. 자, 첫 번째 저압 공급 방식. 두 번째 중압 공급 방식. 세 번째 고압 공급 방식.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조합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압력에 그 숫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 0.1 메가파스칼, 0.1 메가파스칼 뭐 미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는 여러분 0.1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0.098 메가파스칼이에요. 아셨죠? 자, 0.098 메가파스칼을 이걸 반올림을 하니까 약 얼마예요? 약 0.1이 되는 거죠. 이거 하면 약 0.1이잖아요. 근데 메가파스칼하고 킬로파스칼 차이가 얼마큼 나냐면 1000 차이나.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여기에다 곱하기 1000을 하면 얼마가 되면 약 9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킬로파스칼과 메가파스칼 차이는 무조건 여러분 1000 차이 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돼요. 그러면 조합은 주로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소규모 지역이라든지 또는 사용량 적은 지역 지역에서 사용되는 게 여러분 조합 공급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중압은 약 0.1에서 약 1 메가파스칼 미만에서 주로 많이 써요. 그러면 여러분 약 1.0은 원래 1.0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0.98 메가파스칼이에요. 이걸 반올림 하니까 그냥 약 1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주로 그러니까 중압 공급 방식은 대규모 지역에 사용돼요. 자, 그래서 사용량이 많은 곳, 많은 지역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고압 공급 방식은 어떤 용도로 쓰냐면 얘도 압력이 있죠. 얼마요? 1 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주로 가스를 장거리 이송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고압 공급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 요 압력에 관련된 얘기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 보시면 이제 뭐 가스의 특징들이 나오는데 우리 395페이지 보면 두 번째 도시가스 원료와 특징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첫 번째 우리 교재 나오는 게 LPG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 LPG를 액상화된 액화 석유가스라고 하죠. 자, 이렇게 액화 석유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LPG는 우리가 원유 있죠?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그 원유를 가열시켜요. 그래서 그 가열된 상태에서 뭔가 하나씩 빼내는 거죠. 이때 여러분 가열되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 가스를 모아놓은 게 바로 LP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액화 석유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왜 액화란 얘기는 액화는 기체를 액체로 바꿔버리는 거 이걸 액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액체가 기체가 되면 기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액체화된 겁니다. 자, 그럼 이 LPG의 기본적인 가장 큰 특징 중에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LPG의 단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LPG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아워. 자, 너 1시간에 몇 킬로 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죠? 문제는 킬로그램을 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얘는 킬로그램을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기보다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기보다 무거워서 얘는 킬로그램을 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무겁다는 얘기는 그만큼 폭발의 위험성이 큰 가스가
이 LPG예요. 세 번째. 자, 그럼 위험성도 크지만 얘는 또 만약에 너 가스가 누출이 되면 감지기를 따라야 돼요. 그러면 야, 너 감지기는 어차피 밑으로 깔릴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바닥에다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 약 30cm 높이에 많이 설치를 하죠. 자, 얘는 기본적으로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감지기가 있으면 감지를 하겠지만 만약에 감지기가 없을 때는 사람이 냄새라도 맡자고 해서 요거 제조시에 뭘 집어넣냐면 악취를 일부러 첨가를 시켜요. 마늘 썩은 냄새. 만약에 좋은 냄새 나면 여러분 계속 맡고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썩은 냄새를 일부러 갖다 집어넣는 거죠. 자, 얘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얘는 발열량이 굉장히 큰데 문제는 자, 연소시 다량의 산소를 소모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문을 다 닫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집안에서 가스도구를 켜놓으면 나중에 오후에 되면 머리가 아픈 이유가 지금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다량의 산소를 부족해서 항상 환기를 철저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스기구 보면 항상 환기 철저라고 항상 써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자, 성분을 보면 LPG는 부탄이 있고 프로판이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기본적인 우리 LPG 액화석유의 기본적인 개념들입니다. 자, 두 번째 LNG가 있죠.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액상화된 천연가스라고요. 자, LNG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땅에 있는 가스를 빼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채굴을 가지고 해서 오는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주변에는 그 가스층이 없다 보니까 말레이시아나 또는 인도네시아 그 근처의 해역에서 우리나라에서 시출을 해와요. 자, 우리나라에 보면 석유화학공사가 있죠. 그 석유화학공사가 그 나라 가서 탐사를 해. 야, 내가 조사해보니까 너희 매장량이 한 30년 쓸 게 있어. 야, 그러면 나하고 딜을 할래? 뭐 내가 만약에 이거 다 해가지고 내가 장비 다 만들어주고 해놓을 테니까 내가 반절 쓰고 나머지 너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반절 써.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그런 할 수 있는 장비도 없고 기술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반절 쓰고 그래 반절 우리는 공짜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 사오는 개념으로 이렇게 가져오지만 사실은 그걸 어차피 그 기본 투자비가 들어있으니까 사오는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가져오는 게 좀 우리나라 LNG 그쪽으로 많이 가져오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해역에서 이것을 가져오다 보니까 가스 상태로는 그러니까 기체 상태로는 못 가져와요. 왜? 부피가 크다 보니까 이것을 영하 한 180도 정도로 이것을 냉각을 시키면 뭐가 되면 액상화가 돼요. 그걸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체를 갖다가 차갑게 하면 이게 뭐 빗방울이나 저기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가져와요. 그래서 액화로 가져오면 그만큼 운반 취급이 쉬워서 그렇죠. 자, 그럼 자, 얘도 중요한 게 단위예요. 자, 단위는 무조건 세제곱미터에 쓸 수밖에 없어요. 왜요? 부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는 가벼워서 그래요. 그래서 얘는 공기보다 가벼워요. 자, 이렇게 가볍다 보니까 얘는 누출이 돼도 자꾸 공기 쪽으로 나가니까 그만큼 안전한 거죠. 세 번째. 그래서 너는 감지기를 설치할 때 반드시 천장에다가 천장 쪽에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천장에서 밑으로 약 30cm 높이에 설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무색, 무미, 무취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조 시 악취를 첨가를 하죠. 모든 여러분 화석원료 중에서 가장 깨끗한 청정연료입니다.
그래서 요즘 버스 여러분 LNG 쓰죠? 천연가스 버스. 네. 자. 그런데 얘는 기본적으로 좀 발열량이 LPG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딴 것 좀 좋아요. 그러면 주성분이 메탄이 주성분이에요. 얘는. 메탄이 주성분. 그래서 요 두 가지 관련된 얘기는 여러분 꼭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도 그런 특징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396페이지 보면 세 번째 도시가스의 배관 설계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가스미터기 설치 위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세 번째네요. 도시가스 배관 설계. 자, 가스미터기 흔히 우리가 가스 계량기라고 하는데요. 자, 이 가스미터기 설치 위치에 관련된 얘기인데 처음에 환기가 잘 되는 걸 무조건 설치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가스로 누추가 되면 빨리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스미터기 설치 높이는 보통 1.6에서 약 2m 정도 높이에 설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가스미터기 보면 여러분 위에 쳐다보고 하죠.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스미터기와 각종 다른 설비에 떨어질 거리가 여러분 우리 표에 나와 있죠. 5번에 보면. 자, 가스미터기와 이격거리 나와 있죠. 이격거리, 떨어져야 될 거리, 이격거리입니다. 자, 이격거리 처음에 들면 옥내 저압전선 얼마요? 30cm, 아니 미안해 15cm. 그 다음에 전기 콘센트, 그 다음에 굴뚝은 최소 30cm 이상, 그 다음에 전기 개폐기 나오는데 이 전기 개폐기가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집에 있는 두꺼비집, 즉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전기 분전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집에 있는 여러분 두꺼비집, 여기서부터 최소 60cm 이상 떨어져야 돼요. 전기 계량기, 전기 안전기, 자 이런 것부터 무조건 얼마 이상? 60cm 이상 이격을 시켜줘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다음에 자, 필요 설비. 피뢰라는 건 낙뢰로부터 피하자는 개념이에요. 자, 필요 설비는 최소 얘는 1.5m 이상은 떨어져야 돼요. 다음에 화기, 불에서부터는 무조건 2m 이상은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기본적인 이격거리입니다. 그래서 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재 397페이지 보면 배관시 주의사항이 나와요. 가스 배관시 주의사항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배관 재료인데 자, 관경이 15mm 이하는 주로 강관을 쓰고 75mm 이상은 주로 주철관을 쓴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강관을 쓰고 자, 75mm 이상은 주철관을 사용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요. 이 배관이 가다 보면 무조건 여러분 굴곡이 지어야 돼요. 이때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배관의 굴곡부, 굽어지는 부위, 굴곡부는 뭘 쓰라고요? 중요한 표현이 90도 엘보를 쓰라고 나옵니다. 무조건 여러분 여기서 몇 도예요? 90도입니다. 90도 엘보. 혹시 뭐 45도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응축수 유입 방출이에요. 배관의 기울기는 선 하향급을 한다. 그래서 자, 배관은 선 하향급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앞 내림구배죠. 자,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여러분 이런 개념이에요.
제가 가스를 공급하는데 여기서 시작하는 모든 가스관은 내려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게끔. 그래서 자,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안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응축수가 있어요. 자, 응축수를 그래서 나중에 응축수를 뺄 수 있는 이런 자, 집수 수치 설비를 가져요. 수치기. 자, 물을 취한다는 얘기예요. 물을 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물을 빼야 여러분 지금 뭐가 흘러가요? 가스가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앞 내린 고배로 해줘야 되는 거죠. 다음에 네 번째, 건축물 내의 배관 시 관리검사가 요구해도 반드시 노출 배관을 한다. 여러분 네 번째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건물 내의 모든 가스 배관은 건물 내 가스 배관은 반드시 노출 배관으로 해야 돼요. 노출은 여러분 눈에 보이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가스관은 눈에 보여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혹시 천정 안으로 지나가면 안 돼요. 눈에 보이게 해줘야 돼요. 다음에 자, 다섯 번째, 지중 매설 깊이는 600mm 이상으로 하며 콘크리트 매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때 여러분 지중 매설은 땅 속에 매설한다는 얘기죠. 지중 매설 깊이입니다. 매설은 600mm 이상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콘크리트 안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에 매설 금지죠. 자, 다음에 여섯 번째, 공급까지 하중에 견디기 위하여 관지름 최소 20mm 이상. 그래서 이 가스관에서는 이 관의 지름은 가스관경은 최소 20mm 이상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배관의 길면 도중에 신축임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자, 도중에는 신축이음을 반드시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축이음, 고압은 주로 어떤 걸 많이 써요? 고압일 때는 여러분 압력이 잘 겉에는 고압일 때는 그렇죠. 신축 곡간이었죠. 이게 저압일 때는요. 압력이 적을 때는 가장 적을 때 여러분 스위블리움이었죠. 그래서 스위블리움은 엘보를 최소 몇 개? 2개 이상 쌓였던 게 바로 신축이음이었죠. 스위블리움. 자, 그래서 얘 설치 간격은 여러분 동의강산 기억나세요? 동가는 20m, 강가는 30m마다. 자, 다음에 9번,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관통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나와요.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10번, 인접 전기 설비는 반드시 일정 거리 유지하고, 자, 11번, 필요한 밸브 등의 설치가 용이한 것. 다음에 12번, 외부로부터 부식과 손상이 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피하고 가능하면 온도 변화를 받지 않는 장소, 이 장소가 좋다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온도와 상관이 있다. 여러분 어차피 관이 온도에 의해서 늘었다 줄었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먼지선과 잘못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 이음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음새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가스가 노출이 된다, 유출이 된다는 얘기죠.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스 배관의 접합인데, 자, 1번에 배관의 접합은 용접 시공한 것이 원칙이다. 가장 중요한 얘기가 지금 1번에 나와 있죠. 자, 모든 배관은 뭘로 한다고요? 용접 시공을 한대요.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어떤 시방식 있다 보면 뭐가 원칙이다라면 그쪽 무조건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용접 결합을 실시하기 매우 곤란할 경우에는 기계적 접합 또는 나사 접합으로 할 수 있다. 자, 용접이 곤란할 때는 용접이 곤란할 때는 기계적 접합이나 또는 나사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배관의 시공을 일시 중지하는 경우에는 배관 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끝을 플러그 또는 캡으로 완전히 밀폐하여 보호 조치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세 번째는
공사 중단 시, 공사 중단 시는 배관의 끝을 막아야 되는 거죠. 뭘로요? 캡이나 플러그로. 네 번째, 패킹은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밀착시키고 볼트로 균등하게 조인다. 자, 우리 플랜지를 쓸 때라는 얘기죠. 다음에 5번, 납접합 시에는 동관의 외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 또는 솔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그 안에가 여러분 불순물이 있으면 그 불순물이 뭐냐면 여러분 관에 잘랐을 때 그 관에 그 부스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를 없애는 얘기죠. 자, 여섯 번째, 배관은 최고 사용 압력의 1.1배 또는 840mm 아쿠아 중 높은 압력 이상으로 기밀 시험을 실시하며 도장하기 전에 시행한다. 여러분 지금 6번 얘기 좀 잠깐 하자고요. 자, 6번 얘기는 지금 뭐냐면, 자, 배관에 자, 어떤 압력, 배관 시험이에요. 그럼 이 배관이 어디서 새는지 안 새는지 그 조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조건은 최고 사용 압력의 1.1배로 하거나, 자, 두 번째 조건 약 840mm 아쿠아, 요 중에서 큰 걸로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7번 점화 시험은 가스 계량기 설치 후 관내에 공기면 불황성 가스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가스가 제일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 가스렌지를 킬 때 잘못하면 그 배관 안에 뭔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가스는 모두 제거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스 계량기 설치 후에 하고 관내의 공기면 불활성 가스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실시를 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까지 여러분 꼭 좀 정리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우리 제8장 공기조화 및 냉동 설비에 관련된 얘기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